7번째 시간입니다. 네,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번부터가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네,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진행 방향에 따른 시간차를 측정하기 위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는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네,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빛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말인즉슨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면 이제 물결파라든지 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빛도 파동이라는 그런 이제 성질을 이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어떤 매질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해서 빛을 전달하는 매질을 에테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상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죠. 그 다음에 물결파는 물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빛도 에테르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그런 이제 물질을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에테르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대략 이제 어떤 거였냐, 마이클슨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 장치를 놔두고, 이런 실험 장치를 놔두고 빛이 요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해서 요렇게 반사,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요렇게 반사 되는 그런 장치를 꾸몄습니다. 이런 장치를 꾸미면은 만약에 이제 에테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 에테르라는 게 이제 있다고 치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가상의 에테르라는 게 있으면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죠. 공전을 하게 되면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는 이 에테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우리가 이제 느끼겠죠. 그렇죠? 마치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공기가 우리가 이제 달리면은요, 바람이 우리한테 부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구가 움직이면은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이제 강물이 흐를 때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만약에 에테르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에테르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은 속도가 빠를 거잖아요. 그렇죠? 빠르기 때문에 빛이 왔다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거울 A에 반사되는 시간하고 B에 반사되는 시간이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검출기에 돌아오는 시간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만약에 이 검출되는 시간차가 생기면은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의미고, 근데 실험을 이제 몇백 번, 수백 번 반복해서 해봐도 시간차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전달하는 매질 없이 직접 이제 전달되는 파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살펴보면은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매질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고요. 빛의 진행 방향에 따른 시간차가 존재함을 확인했는데 결국에는 확인을 못했죠. 왜냐면은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제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기본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속 불변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속 불변 원리는 너무 쉽죠.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인 거고, 상대성 원리는
관성 좌표계에서 관성 좌표계라고 함은 이제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렇죠? 좌표계,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정지에 있는 0이라는 사람이 공의 운동을 설명할 때 공이 떨어지는 이유를 중력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요. 철수가 이 공이 움직이는 것을 설명할 때도 중력이라는 걸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즉, 중력이라고 하는 게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영희가 본 거랑 철수가 본 거랑 보이는 그 물체 운동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영희가 봤을 때는 공이 요렇게 이제 포물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철수가 봤을 때는 공이 그냥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중력이라는 것으로 같은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해보면 철수가 관측했을 때는 포물선 아니죠. 그렇죠? 영희가 관측했을 때는 직선. 이 두 개가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게 중력 아닙니까? 그래서 물리의 법칙은 철수와 영희가 같게 측정한다. 이게 상대성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대성 원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3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 두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고요.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거요. 그렇죠? 두 번째는 광속 불변 원리. 그렇죠?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요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빛을 쏘았을 때, 그렇죠? 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관찰자가 빛을 향해서 간다 하더라도 빛의 속력은 똑같이 C, 그렇죠?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레이저를 쏘아도 이 레이저의 속력은 C, 이렇게 빛의 속력은 C, 이런 것들이 광원의 속도, 그 다음에 관찰자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들,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뭐 불일치, 동시성의 상대성, 또는 동시성 불일치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시간 지연, 그 다음에 길이 수축, 이겁니다. 그렇죠?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쭉 나올 텐데, 여러분들 분명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보시거나 설명을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검출기를 잇는 직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0.8 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고유 길이는 L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유 길이는 L.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광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설명을 온 것은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밑줄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고유 길이라는 것의 의미. 자, 고유 길이는 쉽게 설명하면요, 정지한 사람이 정지에 있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해야지 고유 길이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물체를 정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주선에 타고 있는 B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 길이라는 거는 B가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B가 관찰한, B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이기 때문에 이건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A랑 B, 이거는 이 문제랑 상관없이 틀렸죠. 그렇죠? 빛의 속력은 무조건 일정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일정합니다.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검출계 사이의 거리는 L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은, 자, B가 관찰했을 때 이 고유 길이가 L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A가 관찰했을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네,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이 일어납니다. 수직한 방향은, 네,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길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그대로 L이에요. 자, 그 다음 T, 이거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러면 C분의 L을 무엇을 의미하냐?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B가 관찰한 시간이니까 고유 시간입니다. 그러면 A가 관찰한 시간은 시간 지연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유 시간보다는 길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P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Q에 대해 0.8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P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P의 관성계라는 말이 있는데 안 익숙하시면은 P가 관찰했을 때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P의 관성계에서 검출기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광원 AB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요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당연히 동시에 쐈으면 동치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검출기 B를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실이 있냐면요. 우리가 동시성 불일치 또는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한 사람이 관찰한 한 사람이 동시에, 네, 두 사건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P라는 사람이 이 두 지점에서 일어났으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빛을 방출했습니다. 근데 Q가 관찰했을 때는 A하고 B에서 동시에 빛을 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른 사람이 관찰해도 동일해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P가 관찰했을 때 A하고 B에서 빛을 쏴가지고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어요.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는데 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Q도 똑같이 보여야 해요. 한 지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Q도 똑같이 관찰해요. 즉 그러니까 Q가 관찰했을 때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 네, 이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Q가 관찰했을 때요. 우주선이 조금씩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 검출기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네, A 같은 경우에 빛이 오른쪽으로 하고 B 같은 경우에 빛이 왼쪽으로 가죠. 근데 검출기는 점점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쏜 빛이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A가 쏜 빛이 도달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Q가 봤을 때 A, B에서 빛을 동시에 쏘면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가 관찰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A에서 먼저 쏘고 B에서 나중에 쏴야지 여기에 동시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Q가 관찰했을 때 A에서
먼저 쏘고 B에서 나중에 쏜다. 나중에 쏘는 것으로 관찰. 네. 관찰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검출기의 빛이 도달할 수 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예시나 일반적으로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안 나오는 예시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제 기억 볼게요. A에서 발생한 빛의 속력은 P에서 또 똑같은 거 또 나오죠, 그렇죠? 네, 속력은 같다. 무조건 맞겠지. Q의 관성에서 Q가 관찰했을 때 P의 시간은 Q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렇죠? 정지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을 관찰하면 느리게 가죠. 시간 지연에 의해서. 시간 지연. 네, 그 다음에 Q가 관찰했을 때 A, 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하면 안 되고 A 먼저, B 나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관찰자 C에 대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0.6C, 0.8C의 속력으로 동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1, 2를 나타낸 것이다. 1, 2에는 각각 관찰자 A, B가 타고 있다. C가 측정한 1, 2의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C가 측정했을 때 C가 지금 움직이는 사람의 길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건데 이 길이 수축이 되는 정도는 빛의 속력에 가까울수록, 그죠? 가까울수록 더 많이 수축될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0.8C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수축됐을 텐데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길이가 똑같다 했어요. 그러면은 B의 길이가 B가 아니고 우주선 2의 길이가 우주선 1의 길이보다 훨씬 길어야지 말이 되겠죠. 왜냐면은 B가 더 길고 A가 더 짧아야지 얘는 많이 수축돼가지고 한 요 정도일 거고요. 그렇죠? A도 수축돼서 요 정도가 될 거니까 길이가 똑같이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 볼게요.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1과 2가 같다. 틀렸죠. 그렇죠? 네. 2가 더 큽니다. C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 지연도 마찬가지죠. 시간 지연도 빛의 속력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지연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8이랑 0.6이랑 비교했을 때 0.8이 훨씬 더 많이 지연되니까 얘가 B가 더 느리게 간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빠르게 간다고 맞겠죠. 그렇죠? A가 측정할 때 C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가 측정할 때 A가 C를 보면 A는 자신이 움직인다는 사실 C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체에 대해서 각각 0.9C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우주선 안의 관찰자 AB를 나타내는 것이다. A가 탄 우주선은 물체와 나란하게, B가 탄 우주선은 물체의 수직인 방향으로 운동한다. 물체 고유 길이는 L0고요. A가 측정한 물체 길이는 LA, B가 측정한 물체 길이는 LB이다. 그래서 길이를 비교하시오, 고유 길이고요. 그래서 길이를 비교하시오라고 되는 이거는 길이 수축의 특징,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 방향으로만 수축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B가 관찰했을 때는 이 길이가 수축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수축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은 똑같이 그렇게 이제 측정이 될 거고요. 다만 A가 관찰했을 이 길이가 짧게 수축이 돼서 짧게 측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철수에 대해 정지해 있는 우주선 A와 철수에 대해서 0.9C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B를 나타낸 것이다. 철수가 측정할 때 A의 길이는 L0이고 A와 B의 고유 길이는 같다. B의 고유 길이가 L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철수가 측정할 때 A의 길이 L0인데 왜 얘를 둘 다 L0라고 뒀나요? 왜냐면은 철수가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사람이 정지에 있는 물체의 길이를 관측하면은 그게 고유 길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유 길이라고 봐도 됩니다. 얘는 고유 길이라고 봐도 되는 게 아니고 고유 길이가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B의 고유 길이 같다 했으니까 L0.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철수가 측정할 때 B의 길이는 L0보다 클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철수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가, B의 시간은 시간 지연이 일어났기 때문에 A가 더 빨리 가겠죠? 네, 그 다음에 B에서 측정할 때 A의 길이는 L0가 아니고 L0보다 작다. 네, 왜냐하면 B가 봤을 때는 A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야 L0보다 작게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관찰자 B에 대해 관찰자 A가 타는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A, B 중에 하나이다. 일부러 그림도 지금 그쵸?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모르게 해놓았어요. 점 PQR에는 빛 검출기가 있고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는 L이다. 그 다음에 표는 광원에서 빛이 방출되었을 때 A와 B가 각각 측정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A가 측정했을 때 빛이 PQR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자, 그러면은 PQR에 동시에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각각 세 점에 빛이 동시에 이렇게 도달하는 걸로 관찰이 되려면은 길이가 다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 다 LLL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B가 측정했을 때는 P에 먼저 도달했대요. P에 먼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렇죠? 우주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검출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광원에서 여기 빛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주선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검출기가 더 오른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훨씬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늦게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도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고 했으니 움직이는 방향은 늦게 도달하는 게 Q가 늦게 도달했으니까 Q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B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B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치면은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니까 광원이 어디에 먼저 도착하는지를 그림으로 직접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에 우주선의 방향은 B 맞죠? 그 다음에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또 빛의 속력 나오죠? 근데 크다라고 돼 있죠?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 B가 측정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하니까 EL보다 작다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네,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다, 짧다? 네, 짧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광소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P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빛 검출기 AB는 정지해 있고 O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 동시에 도달. 그러니까 P가 관찰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거리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란하다.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또 빛의 속력은 되어 있고요,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맞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O와 A 사이의 거리는 P의 관성계에서가 Q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네, Q가 관찰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정지해 있고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가 관찰했을 때 더 짧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Q의 관성계에서 A에 발생한 빛이 A, B에 동시에 도달 딱 봐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Q가 관찰했을 때는 얘네들이 왼쪽으로 갑니다. 검출기가 점점점 왼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광원에서 나온 빛은 B에 먼저 도착하고 A에 나중, B 먼저 A 나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P에서 생성된 뮤온이 광소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여 점 Q에서 붕괴할 때까지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뮤온에 대해 정지해 있는 좌표계 A와 PQ에 대해 정지해 있는 좌표계 B에서 각각 측정한 뮤온의 수명과 PQ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요.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뮤온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오는 그런 이제 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자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일반적인 측정 방식이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게 불가합니다. 불가하지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뮤온이 왜 지표면에 도착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뮤온이 지구에 도착하는 거는 팩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표면이죠. 그렇죠? 지표면에 도달하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뮤온의 속도나 그 수명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곱하면 이제 거리죠.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1km가 채 안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층권, 어쨌든 대기권 바깥에서 무조건 이제 대기권 바깥에서 오는 뮤온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인 이제 운동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상대성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뮤온 입장에서는 지표면 사이에 그러니까 뮤온 입장에서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면이 움직이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하고 자기 사이의 거리가 수축,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뮤온 입장에서 지표면하고 그러니까 지표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요 거리가 길이 수축이 돼서 자기가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제 지표면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지구 입장에서는 시간 지연, 이 뮤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그러니까 수명이 원래는 뭐 0.0000 뭐 1초라고 치면은 이게 한 10배, 20배 가까이 늘어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30배 정도 내 수명이 시간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좌표계 A라고 되어 있는데 뮤온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좌표가 A거든요. 그러니까 뮤온 입장이고, B는 이제 정지해 있는 좌표가 이거 지구 입장이거든요. 그 뮤온 입장에서는 이 거리가 수축 이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지구 입장에서는 이게 지연, 딱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웬만한 거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볼게요. T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TB가 지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LA, LB 얘가 수축이니까 틀렸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B에서 측정한 뮤온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다 비슷한 문제니까 이제 쭉 읽어보고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지면에서 측정한 높이 h인 지점에서 뮤온 AB가 생성돼서 연직 방향으로 각자 일정한 속도로 지면을 향해 움직인다. 그래서 뮤온이 생성된 지점 사이의 거리를 각각의 뮤온의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A에서가 B에서, 이게 이제 말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면과 뮤온이 생성된 지점, 요 H, 여기 이제 H를 얘기하는 거죠. H를 각각의 뮤온 입장에서 측정할 때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이 수축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 볼게요. A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뮤온이 생성된 지점과 지면 사이 거리를 A보다 작죠. 왜냐?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면의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뮤온의 속력은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B가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B가 더 커야 돼요. B의 좌표계에서 측정할 때 수명은 A가 B보다 길다. 그러니까 B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A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의 수명은 B보다 길어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네,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다 비슷합니다. 자, 13번이에요. 네, 뮤온이 여기서 발생한 뮤온이 이제 지면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뮤온의 고유 수명으로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면의 좌표계, 지구 입장, 그죠? 뮤온의 좌표계 입장, 뮤온 입장,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가지만 뽑으면은 지면의 좌표계에서 뮤온을 쳐다봤을 때 뮤온의 수명이 늘어요. 왜냐? 시간 지연 때문에. 뮤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짧아요. 가야 하는 거리가 짧아요. 왜냐? 길이 수축. 그래서 둘 다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14번 볼게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내부에서 우주선의 운동 어쩌고저쩌고 쭉 적혀있는데 갑자기 빛의 속력은 나와있죠. 그렇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빛의 속력 물어보면은 당연히 C. 빛의 속력 C니까 광속 불변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꼼꼼히 안 읽어봐도 답은 C입니다. 네. 물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제 읽어보지 않아도 C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든 다 C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특수 상대성 이론 한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 빛의 굴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때는 빛이 막 물이라든지 뭐 유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 곳을 통과할 때는 빛의 속력이 느려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벌써 15번입니다. 그렇죠? 네. 15번이고요. 그림은 PQ에 대해 정지해 있는 관찰자 C가 측정한 우주선 1, 2가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유 길이는 L로 같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C가 측정할 때 우주선 안에 관찰자 A, B의 시간은 A가 B보다 느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더 빠르고요. 그죠? 얘가 더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 A가 측정할 때 2의 길이는 L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측정할 때 이 2의 길이는 L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길이 수축은 그 수직 방향은 해당이 안 된다 했잖아요. 운동 방향으로만 해당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얘네들이 수직이니까 얘 길이는 L0가 아니고 이거보다 L0이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는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A가 B를 보면 B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냐면요. 위쪽 플러스 왼쪽. 그러니까 위쪽 플러스 왼쪽이니까 대각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왼쪽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대각선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A가 B를 관찰했을 때 어쨌든 간에 B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주선의 길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는 얘가 뭐 왼쪽으로 움직이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운동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A하고 B가 뭔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A나 C나 어쨌든 간에 이 B가 우주선의 길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변함없이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B를 볼 때는 운동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 방향으로 길이 수축. 네. 그래서 L0 짧아요. 짧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B 자기 자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가 B를 관찰했을 때는 운동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B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고 내가 여기서 관찰하고 얘가 우주선이 여기 있으면요 얘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길이 수축 일어난다고 생각할걸요? 근데 이게 그냥 90도 이렇게 돌려놓은 사실인데 이거를 가지고 헷갈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도 돌려서 생각하면은 얘가 그냥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길이 수축 일어나겠지? 그래서 짧다 이고요.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다.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자기 자신은 정지했다고 생각하니까 느리겠죠. 그렇죠? C가 측정할 때 속력 1번이 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에 대해 우주선 A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0.8C, 우주선 B는 마이너스 X 방향 0.6C다. 광원 검축의 PQ는 X축 상에 있고 정지해 있습니다. 관찰자에 대해서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관측 측정 내용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관찰자의 관석에, 그러니까 관찰자가 관측했을 때는 이렇다라는 거 볼게요. 우주선의 X축에 나란한 방향의 길이는 A와 B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봤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축된 길이가 같죠, 그렇죠? 근데 수축이 누가 더 많이 됐어요? 0.8짜리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얘 원래 길이가 B보다 더 길다, 그렇죠? B의 원래 길이 고유, 네, 고유. 잠깐만. A가 더 길죠? 네, 고유 A가 B보다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결. 광원에서 도착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여기 이제 길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A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되겠죠? 네. 우주선의 X축과 나란한 방향의 고유 길이는 A가 이것도 벌써 해결했죠, 그렇죠?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봤을 때는 요 전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PQ 중에서 늦게 도착하는 거는 움직이는 방향에 요거 Q가 늦게 도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에 그 검출기가 늦게 도착을 합니다. 얘 조금씩 이쪽으로 오잖아요. 더 많이 가야 되죠. 1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광원 PQ 검출기가 고정되어 있는 우주선 B에 대해 우주선 A가 A 또는 B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 PQ에서 동시에 빛이 발생하였고 이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러니까 얘는 쉽게 생각해서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근데 A가 관찰했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딱 봐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비교해서 여기 길이가 훨씬 길어요, 그렇죠? 근데도 네,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네,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가 움직일 때, 즉 검출기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B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검출기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A가 A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검출기가 이쪽으로 왜냐면은 자기 자신을 정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가 움직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검출기가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일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우주선이 A 방향으로 가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A가 봤을 때 빛이 동시에 방출했는데 동시에 도달하려면 검출기가 최종적으로 한 중간쯤에 와야지 동시에 도달하겠죠? 그러려면은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와야 하고 얘가 오른쪽으로 오려면은 우주선은 A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B는 뒤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B에 대한 A의 운동 방향은 A 동그라미 A 맞고, 그렇죠?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발생한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A가 봤을 때 여기에 동시에 도달했어요. 그럼 B가 봤을 때도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사건이어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동시에 도달하려면은 Q에서 먼저 쏘고 그 다음에 P에서 뒤늦게 쏴야지 동시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는 A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그래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A가 볼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A가 보면은 B보다 더 작아야겠죠, 수축 때문에. 그래서 답은 기역. 이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철수는 100km/h로 달리는 차 내부에서 기차와 같은 방향으로 200km의 화살을 쏘았다.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그렇죠? 너무 쉽죠? 네, 바깥에서 200km로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화살을
쏘았다고 합니다. 100km. 반대로 얘기했네.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상관없죠? 네. 영희가 본 화살의 속도는 300. 그쵸? 아마 이 문제는 이거를 내려고 한 거겠죠. 이번에는 화살을 쏜 게 아니고 레이저를 쐈다. 이 레이저의 속도는 상관없이 c, 그러니까 30만 km/s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쵸? 너무 싱거운 문제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9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B가 측정할 때 P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요렇게 쏜 게 동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Q와 R을 잇는 직선은 나란하고 P와 R을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동시에 도달한다고 해서 거리가 같아야 하겠죠. 그렇죠? 네, 고유 길이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가 봤을 때는 지금 검출기가 지금 조금씩 오른쪽으로 와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Q에서 먼저, P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Q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A가 봤을 때는 Q에 먼저 도달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다르게가 아니고 이 상황을 해결을 해주려면, 그러니까 요 R이라는 곳에 동시에 도달하게 해주려면은 P에서 먼저 쏴서 대각선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Q에서 쏴서 이렇게 와야지 여기에 동시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볼게요. A와 B가 같겠지. 이건 당연한 거고,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야 되죠. 그렇죠? B가 봤을 때는 A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느리게 가야 되고요. A가 측정할 때 P와 R 사이의 거리는 수직이니까 그대로 고유 길이. 근데 Q와 R 사이의 거리는 수축 일어나기 때문에 길다라고 5번. 이게 뭐 이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쉬운 걸 물어봤네요. 별 1개짜리네. 그쵸? 네. 넘어갈게요. 자, 20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B에 대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쭉 있고요. A의 관성계에서는 P보다 Q에 먼저 도달했다. 그러니까 얘가 관찰했을 때 P보다 Q에 먼저 도달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L, 여기 L보다 길다는 얘기겠죠? 대충 2L이라고 그러니까 제 맘대로 2L이라고 적을게요. 자, B의 관성계에서는 Q보다 P에 먼저 오히려 여기에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R까지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관찰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T0이다. 이거는 고유 시간이죠. 그렇죠? 정지한 사람이 정지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B가 봤을 때 Q보다 P에 먼저 Q가 나중에 도달했다는 거는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빛이 늦게 도착하죠. 그렇죠? 잠깐만요. 검출기가 지금 그쵸? 광원은 요거 한 개고 이 검출기가 얘가 오른쪽으로 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쵸? 네,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맞고요. 왜냐면은 Q에 나중에 도달해야 되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으로 빛이 나중에 도달하죠.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광원과 P 사이의 고유 길이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길이 수축 때문에.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는 고유 시간보다 길게 시간 지연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T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광원 Y와 검출기 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8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가 측정할 때 광원 X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와 Q에 각각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측정할 때 여기서 쏜 빛이 도착하는 시간이 같다. 그래서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길이 L, L 이렇게. B가 측정할 때 광원 Y에서 발생한 빛이 R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0이다. 그러니까 얘가 측정했을 때 요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T0래요. 요거는
고유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y와 r은 b에 대해 정지해 있다. 한번 볼게요. 기억. x에서 발생하여 p에 도달하는 또 빛의 속력 나오죠. 그렇죠? 근데 크다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틀렸죠. b가 측정할 때 x에서 발생한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그래서 b가 봤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광원에서 쏜 빛은 q에 나중에 도달합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여기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 도달하죠. 그래서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다 맞고요. a가 측정할 때 y와 r 사이의 거리는 이거보다 크다라고 된 ct0가 뭐냐면요. y와 r이 여기네요. 그죠? y와 r이 어디냐면은 여기 거리입니다. 그래서 ct0 이게 고유 시간하고 속도가 곱했기 때문에 고유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가 측정하면은 얘가 뒤로 움직이는 걸로 관찰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다가 아니고 작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P가 관측할 때 우주선 AB는 길이가 같대요. 같은 방향으로 속력 AB로 직선 운동한다. B의 관성계에서 A의 길이는 B의 길이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AB의 고유 길이는 각각 LA, LB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네. P가 관측할 때 우주선 AB의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P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네들의 길이가 서로 다른가 봅니다. 뭐 LA 고유 길이니까 LA, LB라고 치면은 요게 누군가가 더 커서 그러니까 만약에 A의 길이가 더 큰데 같게 측정이 되면요. 수축이 A가 더 많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길이가 더 긴지는 이걸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봤을 때 A의 길이는 B의 길이보다 크다. B가 보면요. B는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A가 수축이 돼야 되는데 수축이 됐는데도 A가 B보다 길대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당연히 길어야 되겠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관측했을 때 길이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반대가 잠깐만요. 제가 아예 설명 자체를 잘못했네. 네,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은 긴데도 불구하고 같아야 하면은 속력이 더 빨라야지 수축이 더 많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는 잊으시고 길이가 긴데도 불구하고 같다는 얘기는 속력이 더 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수축이 더 많이 되니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면은 틀렸죠? 이게 더 커야 되니까 A가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A의 관성계에서 A와 B의 길이 차이는 요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유 길이잖아요. 그렇죠? A의 고유 길이, B의 고유 길이 뺀 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A가 볼 때는 요거 차이 있어요? 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A가 봤을 때 B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작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LA하고 LB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유 길이고 네, 이건 고유고 그 다음 A가 본 거는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수치로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몇 번 이제 반복된 그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요령이라든지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익숙하더라도 조금 이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